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볼보가 크로스컨트리 V60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크로스컨트리 V90과 함께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이 더욱더 견고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보가 오늘 시승 행사를 펼쳤는데 저도 현재 지금 제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전보다 더욱 크고 넓어진 차체에 그리고 또 254마력을 내는 1000cc 터보 엔진을 탑재한 신형 크로스컨트리 V60은 과연 어떤 드라이빙의 매력과 또 크로스컨트리라는 그런 이름에 어떻게 걸맞는 가치를 증명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과 함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역시 시트 포지션과 시야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볼보 크로스컨트리가 참 지상고가 높고 그리고 또 세단 차체를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 역시도 그런 지상고가 비교적 높은 차지만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운전의 시야가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세단형 바디를 기반으로 지상고를 높였기 때문에 전방의 시야라던가 측면과 후방 시야가 일상적인 그런 세단들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SUV처럼 아주 막연히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체가 외건 타입이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룸미러로 이렇게 후방 시야를 보면은 생각보다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상위 트림, 그러니까 보통 통산적으로는 인스크립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시트, 특히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갖춰져 있어서 착자 시의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사양인 그런 검은색 가죽 시트도 충분히 인체공학적이고 또 매력적인 시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볼보의 가장 큰 특권은 이 인스크립션 트림, 그러니까 프로 트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밝은 톤의 이제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이고 그리고 이 시트에서 얻어지는 메리트가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파워트레인의 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에는 T5 터보 엔진, 그러니까는 254마력과 35.7kgm의 토크를 내는 2.0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보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 적용부터 꾸준히 애용되고 있는 8단 기어트로닉 그리고 AWD 시스템을 통하여 4바퀴로 출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중형급 세단들이나 중형 모델들의 전형적인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 외건 타입 그리고 지상고가 높은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독특한 체격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주행을 하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출력을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254마력과 35.7kgm의 토크는 충분히 강력하고 우수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볼보의 차량들이 대부분이 디젤 엔진을 장착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뻗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깊게 가져갈 때 그 엔진이 마치 RPM에 따라서 내고자 하는 사운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높은 RPM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차는 달리고 있구나, 정말 힘껏 달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굉장히 명확하게 전해져서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대한 집중도와 이 재미, 흥미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상 최대 토크가 1500rpm부터 발산되기 때문에 정말 상시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만족스러운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이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런 산들이 많은 곳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그런 만족스러운 오르막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 잠깐 주행을 해보았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정말
운전자가 내고 싶은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어가지고 출력에 대한 갈증이라던가 이런 파워트레인 구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8단 기어트로닉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좀 기계적인 느낌을 좀 많이 드러내는 편이었는데, 이 최근 이제 신생 몰보라고 표현을 하면은 최근에는 이러한 변속적인 충격이나 그 기계적인 느낌을 한층 더 다듬어낸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적응하고 불편함 없는 그런 변속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패들 시프트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체 형태를 고려를 한다면 이 차가 굳이 패들 시프트가 있을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출력 자체가 우수한 편이고 또 기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선택보다는 패들 시프트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 변속 즐거움을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족처럼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변속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거동은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면서 볼보의 고유한 매력이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차체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까 라는 걱정도 해봤는데, 역시 이 볼보의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볼보 특유의 느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상황 그리고 유연하게 들어오는 충격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응을 하면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노면에 포트홀이라던가 아니면 단차 혹은 좀 급작스럽게 노면이 변화되는 순간에는 아주 그 충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충격을 전달하는 과정이 그냥 난 몰라 이러고 너한테 모든 충격을 전할 거야 이런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좀 배려 없는 모습이 아니고, 충격은 어느 정도 담아내면서도 이 노면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노면 정보의 전달이 명확하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이런 노면 상태에 따른 이제 효과적인 대응과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볼보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볼보에 비해서 한층 부드럽고 세련되게 다듬어져서 전체적인 승차감이 조금 더 세련되고 컴포트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조향에 대한 반응도 한층 더 가볍고 좀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이전의 볼보는 어딘가 좀 기계적인 느낌, 좀 이렇게 좀 투박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느 프리미엄 세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게다가 조향에 대한 느낌도 이 무게감도 그렇고 조향 시 느껴지는 피드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어서 어떠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더라도 이 볼보 크로스컨트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승을 하면서 제가 뒷좌석에서 잠깐 이 크로스컨트리 V60을 체험해 보았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늘어나서 거기에서 연출되는 그 여유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 전장만 보더라도 기존의 1세대 V60 크로스컨트리보다 150mm 가량이 늘어났고, 또 휠베이스도 굉장히 늘어나서 레그룸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사실 이전에 1세대 S60, V60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들이 차는 참 매력적이었는데 2열 공간이 다소 좁았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전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는 2열 공간을 통해서 패밀리카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새롭게 제작된 이 시트 또한 2열 공간에서도 더욱더 큰 매력으로 어필하기 때문에 탑승자가 느끼는 그 만족감이 더욱더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2열 중앙부, 그러니까 센터 콘솔 뒤쪽에 파워 콘센트는 있는데 USB 충전 포트가 없다는 것이죠. 요거는 조금 패밀리카로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은 그 크로스컨트리라는 역사적인 존재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한층 세련되고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차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과거의 V60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오리지널 크로스컨트리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점점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이처럼 과거에는 조금 더 아웃도어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온로드 그리고 도시명의 느낌도 좀 더 살아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자면 세단의 여유를, 그리고 외관의 실용성,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SUV처럼 조금 더 다양한 활동 범위를 누릴 수 있는 다재다능한 존재이면서도 이전보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현생 볼보의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실 오늘 이 크로스컨트리 V60 일반 사양과 프로 사양을 동시에 시승을 했는데, 이 프로로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바로 이 시트와 사운드 시스템에서 오는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마와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S90 그리고 XC90 등 이제 볼보의 중상위권 차량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운드 시스템을 5천만원대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도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이 BMW 사운드 시스템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이 사운드 시스템이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프로 차량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최신 볼보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합리적이고 공격적인 가격 구성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SUV보다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크로스오버 그리고 다재다능한 존재를 찾는다면 이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이 무척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선택 시에 좀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프로 사양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